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7강이고요. 7강 1번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목 추론으로 나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10,000시간의 신화, 10,000시간이죠. 그치? 자, 숙련은 연습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자, 이게 이제 주제인데, 어쨌든 무언가를 10,000시간 정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요거를 숙련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를 1시간을 외우는 거나 외우는 거보다 이거를 10,000시간을 그지? 10,000시간 동안 외우면 이 영어 단어들은 10,000시간 동안에 외웠던 영어 단어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숙련은 이 10,000시간이 왜 나왔냐면 이 숙련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연습, 단순하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습 이상의 것을 좀 요구를 한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기 꼭 하십시오. 자, 연습을 포함하여 숙련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단일 요인은 없으며 연습도 숙련을 그지?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지? 그래서 숙련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단일 요인, 한 가지의 요인은 없으며, 그치? 그리고 전문성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자, 숙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숙련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그지? 숙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다. 그지? 연습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널리 알려지고 대중화된 10,000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반부는 연구자들은 10,000시간 법칙이 허구이며, 허구라고 얘기를 했네요. 연습 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내용이 반전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사실 전문가들은 다른 요인들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됐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 수준의 수행력은 연습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역할을 한다는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숙련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떤 것이든 예컨대 악기, 스포츠, 체스, 요리 또는 외국어 같은 것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치? 자, 요건 이제 여러분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요건 이제 스무스하게 이 글을 시작해 나가려는 도입부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 그치? 어떤 것이든, 그치? 요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별표, 연습이 필요. 요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별표 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항상 뭐 한다? 동의어를 찾아 놓습니다. 자, 이 주제에 관한 K.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를 했나봐. 여러 번 글로 쓰여졌으며, 이 주제가 뭐야?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치? 이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글을 썼어요? K. 앤더슨 에릭슨이 연구를 했다. 그치? 연구를 해서 글로 쓰였다. 논문을 발표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말컴 글래드웰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Outliers에서 이를 서술하면서 여기서 요 이는요 10,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10,000시간을 필요하다는 것을 서술하면서 적으면서 더욱더 유명해졌다. 자, 1번하고 2번 문장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얘는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주제가 바로 나와요. 10,000시간은. 오케이? However를 기점으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역접의 연결사군요. 자, 여기까지는, 요 위에까지는 10,000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However이 나오면서 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한 연구자 집단이 이 10,000시간이라는 수치의 뒤에 있는 연구와 조사를 재검토했다. 재검토를 했더니, 별표. 상당히 극적이게도 별표. 요거는 상당히 극적이게를 같이 가져가 주셔야 돼요. 요거는 어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극적이게도 10,000시간 법칙은 완전히 별표. 터무니없는 별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별표. 자, however 기점으로 완전히 1만 시간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specifically 별표, 쉼표 있으니까. 그지? 요거 연결사니까 꼭 연결해 두십시오. 특히 1만 시간에 관해서 특별히 대단한 것은 전혀 없었고, 자, 1만 시간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었냐? 없었다. 요거 별표. 특별히 대단한 것은 전혀 없었다. 연습이 수행력을 높이는 데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 연습이 수행력을 뭐 하는데 높이는데 중요하기는 해. 하지만 요게 별표야. 다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다른 요인이 그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만 시간은 특별히 대단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 연습이 수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요거 specifically가 들어가는 거거든. 요거는 문장삽입 조심하시고. 자, 전문가 수준의 수행력에 이르게 하는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말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문장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순수한 타고난 재능, 순수한 타고난 재능, 별표. 지능, 운의 작용, 별표. 인내심, 별표. 노력, 별표. 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작용할 수 있으며,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은요, 요 위에 나온 6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것,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그지? 이 모든 것은 요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능, 지능, 운의 작용, 인내심, 노력 이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작용할 수 있다. 별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표.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형광펜으로 해놓을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더 많은 요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뿐만이 아니고 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 6가지죠? 6가지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야. 자, 나이, 경험, 환경 모두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나이, 경험, 환경도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됐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별표. 이것도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 자, in other words. 얘는요. 요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주제는 3번째 문장이 나오지만 however를 기점으로 주제는 3번째 문장이 나오지만 요지는 글쓴이의 요지는 이걸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in other words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요. 자, 어떤 것에 대한 숙달이나 최적의 수행력을 예측하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A라는 거 하나만 하면 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헛소리란 얘기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지문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한 가지가 뭐 1만 시간이야. 1만 시간만 하면 된다라는 거는 요거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이건 헛소리란 얘기지. 됐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은 그 문법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여기는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 this topic has been written. 요거 has been pp니까 요거 수동태야.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has been pp.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it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 It was made even more famous. 그치? 더욱더 유명해졌다. even more.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it. 요거 있죠? 요게 다 1만 시간의 법칙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대명사 있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별표 쳐놓고 하셔야 되는데, 요 1번 문장에 나오는 요 it 있죠? 얘는 대명사가 아니죠?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됐죠? 자, 여기에 however 있고, 그러나 최근에 cohort가 한 집단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먼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고3 되면 cohor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A cohort of researchers, 연구자 한 집단이 re-examined, 재검토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동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동의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동의어를 좀 찾아서 써 놓도록 합니다. 2개만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research behind the 10,000, 그치? figure. 이게 1만 시간이야. 1만 시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언어, 어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said, 말했다. quite dramatically, 상당히 극적이게도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요 that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 취급합니다. The 10,000 hour rule, 1만 시간 법칙은 was utter nonsense.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utter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완전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total하고 complete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어.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total, complete 요렇게. 이게 nonsense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totally, completely 아니에요. 아셨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specifically 펼쳐 놓으시고 there is nothing, 전혀 없었다. particularly special, 특별히 대단한 것은 뭐에 대해서 10,000 hours, 1만 시간에. 그리고 while practice, 반면에 연습이 is clearly important, 분명히 중요하긴 해. 뭐 하는 데 있어서? 투부정사 하는 데 있어서. boost performance, 수행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boost랑 바꿀 수 있는 거는 뭘까요? increase나 increase, elevate, increase랑 elevate 요거 먼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oost랑 elevate 같은 경우는 동의어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verb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amplify, 그치? 우리가 많이 쓰는 amplify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이 may play, 할지도 모른다, and even more important role. 자, play a role인데 여기에서 even more important. even more는 뒤에 원급 형용사 들어갑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what are those other factors? 무엇일까 다른 요인은? 자, 요거 주격 관계 되면서 대시니까 요거는 위치랑 바꿔 쓸 수 있겠죠. That get us to expert. get 목적어 to 동사 원형 to에다가 이제 요 수준까지 끌어올리다는 뜻이죠. 요거 명사입니다. sorry. 명사예요, 명사. To expert levels. 요거는 이제 전문가 수준이죠. A performance. 수행력에. 요거 5번 문장 삽입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것도 조심하시고 다른 것도 좀 조심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인내심, perseverance라고 인내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동의어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꼭. 오케이? 요거 luck of the draw. 요거는 운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찾아 놓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뭐였냐면 디지털 장학입니다. 건축가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가가 설계를 하죠. 그렇지?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이 디지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한번 보면 건축에서 컴퓨터가 자유로운 스케치를 대체하면서 조기 고착과 손으로 그린 설계가 제공하는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희, 창의성, 정서적 표현력의 상실이 초래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옛날에는 건축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직접 그렸지. 손으로 직접 그림. 근데 지금은 AI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그려줍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런 창작이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는 손을 직접 사용해 가면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약간 AI나 프로그램이 다 그려주니까 편하긴 한데 대신 그려주니까 편의성은 올라가는 거야. 편의성은 올라가지만 창의성이나 정서적 표현력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AI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요렇게만 그렸어. 그럼 그래 뭐 이것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보이네. 요걸로 해야지. 원래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서적 표현력은 프로그램이나 AI를 사용하면 좀 뭐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자유로운 스케치를 이렇게 대체하게 되면서 조기 고착. 요건 뭔지 이제 내용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린 설계가 제공하는 성찰적, 탐구적, 유희, 창의성, 정서적 표현력의 상실이 초래가 된다. 요거는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다 별표 쳐 놓으시고 이렇게 형광펜을 해 놓으시고 내용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2012년 예일대학교 건축대학원은 제도는 죽었는가? 라는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제도가 혹시 뭔지 압니까? 제도? 이 제도가 직접 그린다는 거야. 직접 제작해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설계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 샤프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샤프 중에 이름이 제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건축물의 면을 도면 같은 걸 그릴 때 쓰는 그런 잘 그려지는 그런 제도 샤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자, 그래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자, 학술 토론회 열었다. 요거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건 그냥 스토리처럼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담한 제목은 건축가의 손으로만 그린 스케치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 나타낸다. 자, 보자. 건축가의 손으로만 그린 스케치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 그리고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요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별표는요. 손으로만 그린 스케치, 그치?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대체, 그리고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음.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기에 주제가 나옵니다. 많은 건축가들은요, 스케치북에서 스크린으로의 전환이 창의성과 모험심의 상실을 수반한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치북에서 직접 손으로 그리다가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것에서 스크린이면 화면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리는 것, 이렇게 변환되는 것, 전환되는 게 창의성과 모험심의 상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모험심 같은 게 있죠. 약간 멋진 건물들 같은 거 보면, 그지? 그래서 그런 모험심이나 창의성의 상실 이런 것들을 좀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표는 어디다가 할 거냐면 전환이 창의성과 모험심의 상실을 수반. 이렇게 4개 해놓으시면 되고요. 동의어 찾아놓으세요. 자, 컴퓨터로 작업하는 설계자는 화면 렌더링의 정밀성과 외견상의 완성도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시각적 그리고 인지적으로 하나의 설계에 고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5번부터 먼저 하자. 그는 스케치하는 것의 불확실함과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많은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의를 건너뛴다. 자, 봐봐.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뭐가 나와요? 정밀하게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요. 딱 대충 그려도 완성도가 좀 높아 보여. 그치?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좀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좀 그래 이건 좀 잘 그려졌으니까 이 디자인으로 그냥 고정해서 디자인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설계에 고정되는 경향이 뭐냐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창의성 있는 시도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사실 손으로 그리면 좀 삐뚤삐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를 좀 고쳐볼까?
여기를 고쳐볼까? 이런 식으로 다시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로 그리면 사각형도 정사각형도 왜 그렇게 잘 그려? 선은 왜 그렇게 잘 그려져? 똑같은 거야. 그러면 딱 초안이야. 원래는 초안 그리고 뭐 좀 보완을 해가지고 뭐 개선점을 넣어서 이제 최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첫 번째 그린 것부터 너무 잘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더 창의력이 있는 더 멋진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그냥 그래 이거 멋지다 이거 잘 그려졌네 이걸로 그냥 선택하지 뭐 이게 고정되는 그냥 그것만 처음에 첫 버전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 잘 그려졌으니까. 됐죠? 그래서 스케치하는 것 요거는 이제 손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그리는 것의 불확실함.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그렸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호함. 내가 저번에 이거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몇 번 덧대고 뭐 이제 지웠다가 다시 그리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요렇게 그렸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요런 식으로. 그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많은 성찰적이고 탐구적인 유희를 건너뛴다. 이게 유희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애매한 거를 좀 확실하게 만들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고민을 하는 고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즐거움을 좀 건너뛰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컴퓨터는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너무 잘해서.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4번 있죠.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요렇게 표시하는 거. 그치? 요렇게 된 거는 무조건 다 별표 쳐놓고 뭐 해야 된다? 동의어 찾는다. 이거는 무조건 다 동의어 찾고 계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어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됐죠? 내용 이해 잘 하셨죠?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조기 고착이라고 일컫고, 그러니까 조기, 초반에 고착, 고정되는 거야. 초반에 나온 그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컴퓨터가 그려주니까 너무 잘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 다른 시도도 해보지 않고 조기 고착, 다른 시도 없이 초반부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이게 조기 고착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일단 많은 양의 세부 사항과 상호 연결성이 CAD. 이 CAD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 건축을 할 수 있게 건축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모델이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설계 변경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그 원인을 추적한다. 이거 말을 되게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현상을 조기 고착이라고 얘기를 해. 다른 시도 안 해보고 그냥 초반부에 그냥 컴퓨터가 그려주는 대로 그지?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고 그냥 그것만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기 고착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그려야 되는데 천천히 조금씩 그려야 되는데 많은 양의 세부사항, 뭐 창문은 어떻게 할지, 몇 층으로 할지, 혹은 상호 연결성. 이 1층하고 2층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지, 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 CAD 때문에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 그지? 이 설계 변경, 좀 디자인 변경이죠. 여기 디자인 변경입니다. 이 설계 변경이 써놓으세요. 디자인 변경에 대한 의욕을 뭐 하는 거? 꺾는 거.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한다. 그치? 의욕을 꺾는 게 요 조기 고착이라고도 한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뭐하러 수정해. 그냥 대충 쓰지. 딱 보기에도 괜찮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또한 컴퓨터로 작업하는 설계자는 표현력을 희생하면서 형식적인 실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 컴퓨터로 작업하는 설계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표현력을 희생을 한다는 얘기는 창의력 발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의력 발휘를 안 하고 형식적인 실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형식적인 실험이 뭐냐면 형식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면 건물들이 정말 멋있잖아. 그치? 원형의 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 위에는 어떤 장식을 하고 요거 다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고민을 하면서 몇십 년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CAD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돔 형태의 경기장을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거기에 디자인이 있어. A 디자인, B 디자인, C 디자인. 만약에 막 그 뭐지? 스티커 붙이는 것 마냥. 그래서 그걸 선택해갖고 여기다가 딱 부분만 해주면 딱 붙어. 거기 스티커 붙이는 것 마냥 이렇게 딱 돼. 그러니까 설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사실 이 위에 돔 위의 부분을 굉장히 막 물결 형태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거 CAD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뾰족뾰족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력이 발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인 실험을 강조하는 경향.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정된 형태로 남들 다 하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나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A라는 사람도 쓰고요, B라는 사람도 쓰고요, Z라는 사람도 쓸 거 아니야. 그치? 이 한국에서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쓸 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흔한이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흔한 형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되죠? 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설계자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CAD 소프트웨어가 건축가의 작품과의 개인적 정서적 연결을 약화시킴으로써 그 나름대로는 복잡하고 흥미롭지만 흔히 손에서 나온 설계에 담긴 정서적 내용이 부족한 설계를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이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런 거야.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책을 종이로 읽어야지. 공부를 종이로 해야지. 태블릿으로 하면 그게 공부가 되니? 이렇게 하는 거. 단어를 쓰면서 공부를 해야지. 눈으로만 보면 그게 공부가 되니? 이런 것들이지. 사실 그런 면이 없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야, 건축을 할 거면 손으로 직접 디자인을 해서 내가 만드는 작품을 계속 들여다보고 시간을 많이 쏟고 시간과 애정을 쏟으면서 작품과 교류를 해야지. 정서적 교류를 하라는 거지. 너는 내가 창조한 멋진 그 건축물이야. 이렇게 애정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애정을 쏟아야 되는데 이 CAD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갖고 그냥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버리면 이 쏟는 애정이 적어지겠죠. 애정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건축물과 정서적 애정이나 교감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야. 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자, 작품과의 개인적 정서적 연결을 약화. 이렇게 CAD 소프트웨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는 CAD 그 나름대로는 복잡하고 흥미롭다고 하지만 요거는 CAD에 관한 겁니다. CAD 나름대로는 그냥 그 자체로는 복잡하고 흥미롭다 이거야. 하지만 손에서 나온 설계에 담긴 손으로 직접 설계한 거, 그린 거. 손에서 나온 설계에 담긴 정서적 내용, 정서적 교류가 부족한 설계를 창조한다. 뭐가요? CAD가. 여기서 CAD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D 소프트웨어는 작품과의 개인적 정서적 연결을 약화시킨다. 이게 포인트고요. CAD 그 나름대로는 복잡하고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CAD는 손에서 나온 설계, 직접 손으로 디자인한 것보다는 정서적 내용이 부족한 설계를 창조한다. 내가 내 작품을 사랑하고 애정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CAD는 너무 빨리 만들어주니까 그 애정이 들어갈 틈을 안 준다는 거죠. 됐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문 되게 피곤해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7과는 특히나 요거는 좀 피곤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한국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영어도 한국어로 봤을 때 알았겠지만 영어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필히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무조건 다 찾아서 동의어 찾아 놓으세요.
한 번씩 쓰기만 해도 기억이 날 겁니다. 되죠? 자, 여기까지 7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